부산 해운대 한 빌라입니다. 그제 오후 1시쯤 이곳에서 홀로 살던 36살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요즘 통 연락이 안 되자 관리인과 집주인이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살펴보다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Zombie apocalypse.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코로나니 오미크론이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하늘에 기도하며 TV에는 온통 정치권 뉴스나 올림픽 뉴스뿐이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 하나 없는 답답한 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다들 몸 건강이 다가오는 봄맞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점점 우리 사회의 공포가 되어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죽음 고독사에 관하여라는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맨 처음 고독사라는 용어는 단순히 노인의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늙고 병약하고 경제적 능력이 고갈된 노인들이 겪는 특수한 상황쯤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헌데 점점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자주 들려오는 고독사라는 용어는 왠지 너무 어둡고 두려워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지만은 우선 이 고독사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고독사를 무연고 사망자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무연고 사망자는 혼자 죽지 않았더라도 연고자가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검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숨진 경우를 뜻하며 그렇다고 1인 가구의 죽음을 고독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고독사의 정확한 정의는 혼자 살다가 혼자 숨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 발견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38%인 876만여 가구입니다. 그중 20대는 약 16%, 30대는 약 30%, 50대 이상이 약 30% 정도인데 20대와 30대는 1인으로 지내는 기간이 약 3년에서 5년 정도이지만 50대 이상은 대부분이 10여 년을 훌쩍 넘도록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어쩌다가 한두 건 나오던 고독사라는 기사가 이제는 거의 매월 일상 다반사로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고 젊은 청년들의 비혼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라 앞으로도 이 고독사 기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급을 달리고 있고 남녀 갈라치기가 정점을 찍고 있으며 점점 갈수록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피곤을 부르고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꼭 죽음으로만 결착이 되지 않아도 되었던 고독사 뉴스를 뒤돌아보고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현실이라는 자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 개인의 의견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가장 최근의 뉴스에는 지난 2월 3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의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독사로 발견된 이는 무려 3,118명으로 매년 1,000여 명 가까이가 고독사로 숨지는데 이 중 남성이 무려 2,735명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 383명보다 거의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박모 씨도 이혼 후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며 건설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으며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사실 40에서 50대의 경우 건설 일용직 외에는 마땅히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니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여 몸과 정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9년 대구에서 원룸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숨진 지 무려 6개월여가 지나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이 여성분은 지병이 있었지만 근로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약값과 생활비를 벌 수 있었지만 지병이 악화되어 집에서 치과를 시작한 이후로는 일체의 외부 도움이나 연락 없이 홀로 지내다가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결국 건물주가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는 숨진 지 6개월이 지난 후였고 집안에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었고 냉장고에 캔맥주 3개가 들어있는 게 다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독사라는 것은 비단 중장년층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한 해의 20대의 고독사도 무려 97명이나 된답니다. 2020년 3월경 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숨진 지 3일 만에 발견된 경우입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약봉지만 가득했고 컴퓨터에는 자소서와 이력서들만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수입은 단기 인턴으로 100여만 원이 전부 다였고 그것으로 월세와 식사비, 교통비, 공과금 등을 내며 하루하루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고 만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고독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의 현실에서 누구라도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대중과 멀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개인이 이런 비참하고 쓸쓸한 고독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적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족이 없다면 친구에게, 친구조차 없다면 지인에게라도 자신의 연락처는 반드시 알려놓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와 안녕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습니다. 만약 지병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럽다 생각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어디라도 알려서 나 자신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놓아야겠습니다. 꼭 도움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나의 존재를 주위에 알리고 아주 최소한의 연락망은 구축해 놓아야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이는 반드시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입을 꾹 닫고 산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차피 인생은 홀로 왔어 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여기 생존해 있고 내가 여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 알리고 그들과 어울려져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1인 가구의 시대의 비극인 고독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곧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연인, 지인들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 hard.